뼈가 약해져서 조금만 넘어져도 쉽게 부러질까봐 칼슘 보충을 위해 우유를 열심히 마시고 있다. 혹시 이런 말 여러분의 이야기인가요?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스스로 녹아내려 골다공증이 생기고 통증은 점점 일상이 됩니다. 심하면 기침 한 번에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죠. 이 모든 고통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칼슘 보충입니다. 지금부터 우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칼슘 폭탄 7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뼈 건강을 지키는 진짜 해답이 보이실 겁니다. 우유보다 칼슘이 많은 식품 7위는 두부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두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히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이 우유보다 많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우유 100g에는 약 11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칼슘 응고제로 만든 두부에는 무려 250mg이 들어있습니다. 즉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두부가 우유보다 2배 이상 많은 칼슘을 제공하는 셈이죠. 두부에 들어있는 칼슘은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럴 때는 매일 두부처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뼈가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칼슘 섭취가 중요하죠. 이때 두부가 좋은 이유는 칼슘뿐이 아닙니다. 두부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흔히 나타나게 되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씹는 데 부담도 없어 노인분들이 먹기에 참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지방이 적고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으며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이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조리도 간편합니다. 찌개, 국, 구이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도 좋고 특히 된장과 함께 끓이면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이가 약해지신 경우도 많은데 두부는 부드러워서 씹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래서 잇몸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무엇보다 두부는 가격이 저렴하고 마트나 시장 어디서든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접근성도 좋습니다. 매일 반 모씩만 드셔도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되며 식단에 조금만 신경 써서 꾸준히 섭취하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튼튼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위는 곤드레 나물입니다. 곤드레 나물은 산과 들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건강한 밥상에 꼭 올리던 대표적인 산나물입니다. 특히 말린 곤드레 나물 100g에는 약 270mg의 칼슘이 들어있어 같은 양의 우유보다 2.5배 이상 많은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산속에서 자라는 이 풀이 뼈 건강에 이토록 큰 역할을 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곤드레는 주로 곤드레 밥이나 된장국, 나물 무침 등으로 많이 조리되며 향이 고소하고 부드러워 연세 드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삶아서 조리하면 더 부드러워져 이가 약하신 어르신들도 씹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되는 식품입니다. 이 나물은 칼슘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와 철분, 비타민 A, 비타민 C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 눈 건강,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탁월하며 이는 노년기에 흔히 겪는 소화기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곤드레 나물의 칼슘은 뼈에 흡수되어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는 50대 이후 어르신들께 가장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단순히 우유만으로는 부족한 칼슘을 자연 그대로 자란 곤드레나물 한 접시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곤드레는 체내 독소 배출을 돕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세포 노화를 막고 염증을 줄이며 심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만성 질환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산나물류에 포함된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영양소가 몸을 정화해주는 셈이죠. 곤드레는 열량이 낮고 지방이 거의 없어 다이어트나 당뇨 조절이 필요한 어르신들께도 안성맞춤입니다. 흔히 밥맛 돋우는 나물이라고 불리는데 입맛이 떨어지는 시기나 위장 기능이 약해져 소식을 하게 되는 노년기에 특히 더 좋은 식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밥과 함께 지어 먹으면 그 향과 식감이 식욕을 자극하고 영양도 한껏 올려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곤드레는 보관도 용이합니다. 말려서 보관해두면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으며 필요한 만큼 꺼내어 물에 불려 삶은 후에 무치거나 끓여 먹기만 하면 됩니다. 손질이 까다롭지 않으면서도 훌륭한 칼슘 보충원이 되니 집에서 꾸준히 드시기에 더없이 좋은 식품입니다. 5위는 멸치입니다. 멸치는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통적인 식재료입니다. 국물용, 볶음용, 조림용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멸치는 크기는 작지만 영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100g당 칼슘이 무려 520mg으로 같은 양의 우유보다 약 4.7배나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조그만한 녀석에게 이렇게 많은 칼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나 싶을 정도죠. 멸치가 이처럼 칼슘이 풍부한 이유는 뼈째, 통째로 먹기 때문입니다. 보통 생선은 뼈를 발라내고 살만 먹지만 멸치는 뼈와 살을 함께 섭취하기 때문에 칼슘 흡수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노년기에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가 골다공증입니다.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는 상태인데 평소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위험성이 더욱 커집니다. 멸치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천연 보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볶아 반찬으로 먹거나 국물용 멸치를 우려낸 후 건더기까지 함께 먹는다면 그야말로 칼슘을 듬뿍 챙기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멸치는 단백질 함량도 높아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중장년층 이후에는 이런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 건강에도 좋아서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멸치에는 비타민 D도 함께 들어있어 칼슘이 뼈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서도 합성되지만 실내 활동이 많은 어르신들은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멸치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효자 식품입니다. 조리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마른 멸치를 팬에 살짝 볶아내면 고소한 멸치볶음이 되고 다시마와 함께 끓이면 시원한 국물용 육수가 됩니다. 기호에 따라 고추장이나 간장에 졸이면 짭짤한 밑반찬이 되죠. 무엇보다 손쉽게 보관이 가능하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4위는 뱅어포입니다. 뱅어포는 얇고 납작하게 말린 작은 생선을 건조해 만든 어포로 예로부터 간식이나 밑반찬으로 즐겨왔던 전통 해산물 가공품입니다. 맛은 고소하고 짭짤하며 가볍게 구워 먹기만 해도 훌륭한 영양 간식이 됩니다. 특히 뱅어포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칼슘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100g당 칼슘 함유량이 무려 725mg으로 이는 우유의 6.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단순한 어포가 아니라 뼈 건강을 위한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뱅어포가 칼슘이 많은 이유 역시 멸치와 마찬가지로 뼈째 통째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생선은 살만 발라 먹지만 뱅어포는 얇게 말려 껍질과 뼈까지 전부 섭취하게 되니 칼슘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칼슘의 흡수율이 줄고
배출은 많아지는데 뱅어포 하나만으로도 일일 권장 칼슘 섭취량을 큰 폭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뱅어포는 단백질이 매우 풍부해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단백질은 근육과 뼈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핵심 영양소인데 뱅어포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감소증이 찾아오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증가하는데 꾸준한 단백질 섭취는 이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뱅어포에는 비타민 D와 인, 철분 등도 함께 들어있어 단순히 뼈 건강뿐 아니라 혈액 생성과 뇌 건강, 심혈관 건강까지 폭넓게 도움을 줍니다. 기력이 떨어지거나 식욕이 줄어들 때 뱅어포처럼 짭조름한 간식은 입맛을 돌게 하고 영양도 확실히 채워주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더욱 추천할 만한 식품입니다. 드시는 법도 간단합니다. 불에 살짝 구워 드시면 되고 기호에 따라 꿀이나 간장 양념을 발라 간단한 반찬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은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향수도 함께 담겨 있죠. 요즘은 저염으로 가공된 제품도 많아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뱅어포는 보관이 편하고 유통기한도 길어 한 번 사두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바쁜 일상생활에서도 별다른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어 바쁜 어르신이나 자녀가 부모님께 챙겨드리기에도 좋습니다. 3위는 시래기입니다. 시래기는 무청을 말린 것으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겨울철 부족한 채소를 보충하기 위해 저장해 두었던 소중한 식재료입니다. 단순히 나물로만 여겨졌던 시래기지만 놀랍게도 100g당 칼슘이 무려 980mg으로 우유의 약 8.9배나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채소 중에서도 이처럼 풍부한 칼슘을 지닌 식품은 매우 드뭅니다. 이름은 소박하지만 그 속은 영양으로 가득 차 있는 숨은 보석과도 같은 존재죠. 노년기에는 뼈가 약해지기 쉬운 시기로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평소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고기나 유제품을 먹기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시래기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섬유질이 풍부한 시래기는 소화가 잘 되며 쉽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어 위장에 부담도 덜합니다. 시래기에는 칼슘 외에도 철분, 마그네슘,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 변비 예방에 좋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 성분이 매우 유익하며 고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래기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각종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생기는 만성 염증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시래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시래기는 조리도 간단하고 활용도도 높습니다. 된장국에 넣어 구수하게 끓이면 칼슘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풍미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간장으로 졸여서 밑반찬으로 먹거나 들기름에 살짝 볶아 무침으로 즐겨도 훌륭한 건강식이 됩니다. 특히 시래기 된장국은 칼슘과 마그네슘, 철분까지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완전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래기는 햇볕에 말려 보관하면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고 냉동 보관도 가능해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요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적고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에서도 현대의 건강식단에 잘 어울리는 식품입니다. 2위는 검은깨입니다. 검은깨는 우리가 평소 자주 접하지만 그 진가를 잘 몰랐던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고소한 맛 덕분에 떡이나 나물무침, 죽 등에 종종 활용되지만 이 작은 씨앗 속에 놀라운 건강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검은깨 100g에는 무려 1125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같은 양의 우유와 비교해서 무려 1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이처럼 검은깨는 칼슘계의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점점 약해지고 골절에 대한 위험이 커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칼슘의 충분한 섭취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유나 유제품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유당 불내증 때문에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검은깨는 이러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대안입니다. 하지만 검은깨가 좋은 건 단지 칼슘 때문만은 아닙니다. 검은깨에는 마그네슘, 철분, 아연, 비타민 E, 비타민 B군까지 다양한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뼈 형성에 관여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실제로 중장년층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도 유익한 식품입니다. 또한 검은깨의 검은 색소 성분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눈 건강을 지켜주고 세포 노화를 막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히 겪는 시력 저하나 백내장 같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검은깨는 고소한 맛과 향 덕분에 요리에 첨가하면 맛을 더해주고 동시에 영양도 보충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바위에 뿌려 먹거나 나물 무침에 넣고 죽에 곱게 갈아 넣으면 맛도 부드럽고 칼슘 흡수도 잘 되게 됩니다. 특히 깨를 볶은 후 곱게 갈아 먹는 방법은 노년층에게 가장 추천되는 섭취 방식입니다. 치아가 약해 잘 씹지 못해도 갈아 놓은 검은깨 가루는 무리 없이 소화되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또한 검은깨의 지방은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으로 몸에 좋은 기름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하루 한 스푼의 참깨나 검은깨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파르메산 치즈입니다. 다소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치즈는 유럽의 전통식품이지만 이제는 우리 식탁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친숙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파르메산 치즈는 향이 깊고 짭조름한 맛이 특징이라 샐러드나 파스타, 스프 등 다양한 음식에 첨가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즈가 단순히 맛을 더해주는 재료가 아니라 노년기 뼈 건강을 지키는 고칼슘 영양식이라는 사실은 대부분이 모르고 계십니다. 파르메산 치즈는 100g당 약 1200mg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 우유보다 무려 11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칼슘 함유량으로 보면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식품 중 단연 으뜸입니다. 그야말로 뼈로 가는 치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 치즈는 제조 과정에서 우유의 수분을 제거하고 장시간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덕분에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있고 유당 함량은 낮아 소화에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어 우유를 피하시는 어르신들도 파르메산 치즈는 비교적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파르메산 치즈에는 칼슘 외에도 단백질, 인, 마그네슘, 비타민 B12 등 뼈와 근육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 고르게 들어 있습니다. 이 중 단백질은 100g당 35g이 들어있을 정도로 풍부하며 근 감소를 예방하고 신체 전반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또한 이 치즈에는 장 건강에 유익한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도와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익균의 수가 줄어들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데 숙성 치즈에 포함된 유산균은 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파르메산 치즈는 맛이 진하고 짭짤하기 때문에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히 풍미와 영양을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이나 스프에 티스푼 하나만큼만 뿌려도 맛이 살아나고 칼슘과 단백질이 확실히 보충됩니다. 특히 식욕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기에는 입맛을 살려주는 치즈의 감칠맛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파르메산 치즈는 일반 치즈에 비해 나트륨 함량이 조금 높을 수 있으니 고혈압이 있는 분은 하루 10에서 15g 정도의 작은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이 양만으로도 하루 칼슘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고영양 식품입니다. 간편하게 뿌려 먹을 수 있고 냉장 보관만 잘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삶은 채소 위에 뿌려 먹거나 삶은 달걀이나 감자 위에 올려 먹어도 좋습니다. 활용법은 무궁무진하죠. 검은 콩을 잘못 드시면 혈압이 치솟아 심장이 멎거나 뇌혈관에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반대로 올바르게 드시면 검은 콩은 막힌 혈관을 풀어주고 노년기 근육을 강화시켜주며 머리가 하얗게 새지 않도록 돕는 천연의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검은 콩이 어떻게 노화를 막고 혈관과 뼈를 지키는지, 또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돌연사까지 불러올 수 있는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검은 콩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혈관과 심장 건강입니다.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일은 남의 일이 아닌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무서운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일이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예고 없이 찾아와 대비가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을 단순히 콩자반이나 밥에 넣어 먹는 곡식쯤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검은 콩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 물질은 혈관벽에 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피가 굳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덕분에 혈관을 막던 찌꺼기가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막힌 길이 다시 열리듯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혈관 문제는 단순히 수치상의 콜레스테롤만이 아닙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심장과 뇌로 가는 길목이 막히고 어느 순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검은 콩 속 이소플라본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이 덕분에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이 받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서도 콩을 꾸준히 섭취한 중년 여성들의 혈압 수치가 확연히 개선된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순간 불안해지지 않나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약만 믿기보다는 매일 먹는 음식을 바꿔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즉 밥상에 검은 콩 반찬을 꾸준히 올리게 되면 혈관이 젊어지고 심장이 한결 편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혈액순환입니다. 손발이 늘 차갑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쥐가 나고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 이는 혈액이 잘 돌지 않아서 생기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검은 콩 속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손발이 따뜻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도 좋아져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혈관은 한번 손상되면 그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관리하면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평소 밥상에서 검은 콩을 챙기는 습관이야말로 심장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뼈와 관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뻣뻣해지는 일이 부쩍 많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뼈와 관절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을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음식 정도로만 아시는데 의외로 뼈와 관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소폴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을 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춰주게 됩니다. 실제 국내 한 연구에서도 이소폴라본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의 골밀도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확연히 높게 유지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뼈 건강은 단순히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돕는 성분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검은콩은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이소폴라본을 동시에 공급해 줍니다. 이 덕분에 뼛속까지 영양이 잘 스며들어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는 관절염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검은콩을 한번 드셔보세요. 검은콩 속에 사포닌과 안토시아닌이 관절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연골이 더 손상되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에 따라 통증을 줄이고 악화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병원 치료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몸을 바꿔주는 건 매일매일 드시는 음식입니다. 검은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뼈의 강도를 유지하고 관절의 염증을 줄여 노년기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값비싼 보충제나 주사 치료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밥상에서 검은콩을 챙기는 습관이야말로 뼈와 관절을 오래 쓰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뇌와 신경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중 하나가 기억력 저하입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도 금세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나서 답답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증상이 잦아지면 혹시 치매가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검은콩은 혈관이나 뼈 건강뿐 아니라 두뇌와 신경 건강에도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 속의 레시틴과 안토시아닌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레시틴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여줍니다. 안토시아닌은 뇌 혈관을 보호해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여 뇌세포 손상을 늦춰주게 됩니다. 기억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 탓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같은 요인도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검은콩에 풍부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긴장을 완화하고 신경 안정과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사람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고 친척 모임에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끊겨 머쓱해진 경험. 이런 증상이 잦아지게 되면 자신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검은콩을 꾸준히 챙겨 드신다면 머리가 한결 또렷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면역 및 노화 방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도 않고 작은 병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감기 한번 걸리면 예전 같으면 금방 나았을 텐데 요즘은 몇 주씩 끌고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세포가 빠르게 늙어간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노화는 단순히 피부에 주름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혈관, 장기, 면역세포까지 함께 늙어가는 과정입니다. 검은콩은 이런 전신 노화를 늦추고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피로가 쉽게 쌓이기도 합니다. 검은콩 속의 이소폴라본은 호르몬 균형을 도와 증상을 완화하고 활력을 되찾게 도와줍니다. 실제 국내 연구에서도 이소폴라본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갱년기 증상이 완화되고 피로도가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멀쩡했는데 지금은 잠깐만 무리해도 며칠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변화가 바로 노화의 신호탄입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검은콩의 효능이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좋은 검은콩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음식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사실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짐 정도는 거뜬히 들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들기도 벅차고 오래 걷다 보면 다리가 풀리는 경험 종종 하실 겁니다. 이는 단순히 기운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줄면 체력이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져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근육을 지키는 게 곧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검은콩은 원래부터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부를 더하면 근육 유지에 훨씬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콩을 가공해 만든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으로 소화와 흡수율이 생콩보다 훨씬 높습니다. 즉, 검은콩 단백질의 장점을 두부를 통해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두부 속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고르게 들어 있습니다. 노년층은 위장 기능이 약해져 고기를 많이 먹기 힘든데 두부는 부담 없이 소화되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노년층 단백질 보충 식품으로 의사와 영양사들이 두부를 자주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백질만 있다고 근육이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근육이 합성되려면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함께 필요합니다. 두부는 바로 이 성분들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검은콩 속에 이소폴라본이 칼슘이 뼈와 근육에 잘 달라붙도록 돕기 때문에 두부와 검은콩을 같이 먹으면 근육의 힘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이 콩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근육량 유지 비율이 높아지고 체력 저하 속도가 늦춰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히 몸무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보존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과 허벅지가 후들거리는 경우, 이는 근육이 약해져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럴 때 검은콩과 두부를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량이 유지되고 하체에 힘이 붙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한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을 유지해 체지방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고 혈당도 쉽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검은콩과 두부의 조합은 단백질 공급을 늘려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당 변동도 완화시켜 줍니다. 즉 체력과 체형을 동시에 지켜주는 조합이 되는 셈이죠.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합병증으로 신장이나 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당뇨는 한 번 시작되면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이 재기능을 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 속 단백질과 이소폴라본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혈당 문제는 단순히 수치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이 높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작은 상처에도 염증이 잘 생기고 회복도 더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늘은 오래전부터 천연 항생제로 불릴 만큼 강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검은콩과 함께 섭취하면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줄여주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높여줍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마늘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당 수치와 혈중 지질 수치가 동시에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늘이 혈당 관리뿐 아니라 혈액 건강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늘은 심장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알리신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데 검은콩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혈관 속 찌꺼기 제거 효과가 강화되게 됩니다. 덕분에 혈당, 혈압, 혈액순환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조합이 되는 거죠.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건 병원비가 많이 드는 만성질환입니다. 당뇨병은 약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은콩과 마늘은 밥상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조합이면서도 당뇨 합병증과
감염 위험을 동시에 줄여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호박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쉽게 피곤하고 낯빛이 안 좋아진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쉬면 회복되던 피로가 훨씬 오래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간과 신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검은콩은 원래 해독의 명수라 불릴 만큼 몸속 노폐물을 정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호박을 함께 먹어주면 그 효과가 더욱 확실해집니다. 호박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간에서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손상된 간세포의 회복을 돕습니다. 검은콩의 단백질과 이소폴라본이 간 기능을 보조하니 두 식품이 만나면 간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국내 식품영양연구에서도 호박 추출물이 간 효소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장 역시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 몸이 잘 붓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호박에는 칼륨과 수분이 풍부해 이뇨작용을 도와주고 검은콩의 항산화 성분과 결합해 신장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조합은 몸속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도와 전신 피로를 줄여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피부 건강입니다. 호박 속 베타카로틴은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건조함을 막아 탄력을 유지해줍니다. 여기에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이 세포 노화를 늦춰 주름살이 깊어지는 걸 막아주고 머리가 하얗게 새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두 식품이 함께 작용하면 피부가 촉촉하고 맑아져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합이 있는 반면에 이와 반대로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상극인 음식도 있으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검은콩은 혈관과 뼈를 지켜주는 천연 보약 같은 음식이지만 우유와 함께 먹을 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해서 아침에 우유 한 컵에 삶은 콩을 곁들여 드시곤 하는데 이 조합이 뜻밖의 몸에 부담을 줍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유 속 카제인 단백질입니다. 카제인은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소폴라본과 결합해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결국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뼈를 지켜주는 검은콩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유당불내증입니다. 우유 속 유당은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가 부족해져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검은콩의 식이섬유와 함께 만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심하면 설사나 복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식품영양연구에서도 우유 단백질이 콩 속 이소폴라본의 체내 이용률을 낮춘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검은콩과 우유는 따로 먹으면 훌륭한 건강식이 되지만 같이 먹으면 약효를 반감시키고 위장을 괴롭히는 상극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검은콩은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몸에 좋고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많아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위장 건강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화 효율입니다. 검은콩은 껍질과 속에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원래도 소화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구마 속 다량의 전분과 식이섬유가 더해지게 되면 위와 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 결과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위에서 발효가 일어나 가스가 심하게 차고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특히 노년층은 위장 운동이 약해져 이런 증상이 훨씬 심하고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당분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단맛이 강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데 이는 검은콩의 장점인 혈당 안정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먹은 검은콩의 장점이 사라지고 오히려 혈당이 불안정해져 당뇨 합병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한 대학의 연구에서도 전분과 식이섬유가 과도하게 결합할 경우 노년층에서 소화장애와 장내 가스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에 오래 머무른 음식물이 발효되면 장내 세균 불균형이 생기고 변비가 심해지거나 반대로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장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검은콩은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과 뼈, 두뇌 건강을 지켜주지만 바나나와 함께 먹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둘 다 건강식품이라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 때문입니다. 검은콩과 바나나 모두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칼륨은 적당히 섭취하면 혈압을 안정시키고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 이뇨작용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이 원활하게 칼륨을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데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단순한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 이완하지 못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이어져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이라면 그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실제로 국내 신장학회의 보고에서도 고칼륨 혈증은 노년층의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 돌연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고 밝혔습니다. 겉보기에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검은콩과 바나나를 무심코 함께 먹다가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칼륨 과다 섭취는 신장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원래 체내 노폐물과 미네랄 균형을 조절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칼륨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그 결과 몸이 붓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증상이 나타나며 장기적으로는 신부전의 위험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약물 자체가 체내 칼륨 균형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에 검은콩과 바나나를 과하게 먹으면 균형이 무너져 급격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나나와 검은콩은 따로 드시는 게 좋으며 같이 먹게 되면 위험한 상극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혈압약,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